간담이 서늘해지는 토크쇼 서늘한 간담회. 제가 이런 행사 노래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제가 조금 자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데뷔한 곡 중에 왼손잡이라는 곡이 또 있기 때문에 자칫 그 색깔론을 뒤집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출연하는 순간. 제가 함께하면 다 이적단체가 되고 또 어떤 이 콘서트도 이적 표현물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제해 왔으나 방송을 함께 해온 사람으로서 제가 너무나 신뢰하는 분들이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끝까지 지치지 말고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달려볼까요? 날씨도 그런데 다시 한번 뛰죠. 하늘을 달리다! 두 번 걸었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네, 세계 노동운동사의 한 획을 그은 콘서트였죠. 파업 집회 이렇게 신명나게 할 수 있다니 아주 그냥 감회가 저는 다시 들어도 새롭습니다. 어떠셨어요? 비까지 줄줄 와가지고 사실 저희 쌍둥이도 그날 왔었거든요. 애기들. 애기들도 와서 비 추적해서 다 젖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찍은 이 부감샷 그거 보니까 장관이더라고요. 수만 명이 같은 음률에 맞춰서 한 호흡으로 방방 뜨더라고요. MBC 프리덤을 외치고 김재철 퇴진을 외치며 저도 따라서 좀 같이 뛰다가 약간의 허기를 느껴서 계란빵 비에 젖은 계란빵을 먹었습니다. 3만 명 참석했다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비 오는데 비 안 왔으면 10만이죠. 그날 오신 분들은 두고두고 후손에게 자랑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 역사적인 현장에 그 비를 맞으면서 내가 같이 있었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경험이거든요. 자, 서늘한 간담회, 저희는 MBC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 집행부고요. 저는 편제부문 부위원장 맡고 있는 김민식입니다. 네, MBC가 공인한 불세출의 전략가 노조 홍보국장 이용마입니다. 네, 사무처장 강지용입니다. 네, 간땡이사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 이재훈입니다. MBC 사측이 만들어 방송한 지난 3월 14일 저녁 뉴스데스크가 한미 FTA에 대한 일방적 홍보로 일관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당일 뉴스데스크에서 방송된 리포트에서 새로 계약직으로 채용된 박모 씨는 한미 FTA 체결이 한국의 장밋빛 전망만을 줄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KBS와 SBS는 메인 뉴스에서 한미 FTA가 가져올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을 균형 있게 다뤄 MBC 사측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사측이 제작한 뉴스데스크에선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한미 FTA 반대 시위와 11명의 연행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아 역시 가제는 개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사측의 신규 계약직으로 채용된 소위 전문 기자들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사측의 한미 FTA 보도 논란에서 이미 알려진 것처럼 해당 리포트를 작성한 박모 씨의 경우 경제 전문 케이블 채널에서 증권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 취재 경력 외엔 취재 경력이 전무함에도 북한 전문 기자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제 전문 케이블에서 증권 관련 취재만을 담당했던 전모 씨의 경우에도 보건복지 전문 기자로 채용돼 현재는 정치부에 발령받았습니다. 환경 전문 기자로 채용된 김모 씨도 교통방송에서 서울시정 뉴스만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백수인 취업 중 미생 김모 씨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나도 MBC의 노동 전문 기자로 자격이 차고 넘친다며 곧 지원의 현장 기자로 활동할 거라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MBC 기자회가 이진숙 MBC 홍보국장과 문철호 전 보도국장을 제명했습니다. MBC 기자회는 제명 결의를 통해 문철호, 이진숙 두 사람은 기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가장 상징적인 방식으로 무너뜨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개개인에 대한 제명 결의는 MBC 기자회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철호 전 보도국장은 지난 1년간의 파행과 편파 보도의 수장으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파업 사태 때 영전에 해외로 도피하려 했다는 불굴의 의지를 보인 업적을 남겼으며
이진숙 홍보국장은 경영진이 보기에 입속의 혈안 어떻게 굴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한 공로가 인정돼 최초 제명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MBC 사측이 처음으로 외주 제작을 의뢰해 만든 일밤이 1.7%의 애국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PD들이 파업에 동참해 파행을 거듭해온 MBC 예능 프로그램에 골머리를 썩혀오던 MBC 사측에서 외주화라는 야심찬 계획에 첫삽을 뜬 일밤이 1.7%라는 시청률을 나타내 일밤 31년사에 신기원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극우단체인 아바이연합에서는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 이제야 MBC가 애국방송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주말 예능 프로가 애국가 시청률 정도는 기록해 주어야 국민의 방송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MB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해 국민적 저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52일째 파업 중인 MBC 노조에 이어 지역 MBC, KBS, YTN 등 방송가 전역으로 파업이 확산되는 가운데 연합뉴스도 지난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보도 쟁취를 모토로 한 언론사들의 동시다발적인 파업에 대해 청와대는 언론사 파업에 간섭 안 한다며 직접 내려꽂은 낙하산들에 대한 옹호 입장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동안 연합뉴스 기사를 우라카이, 즉 베껴서 뉴스를 떼어오던 MBC, KBS, 국민일보 등의 언론사 간부들은 한마디로 됐다고 합니다. 먼저 이 방송 들어가면서 오늘의 의미 우리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이 파업 며칠 차죠? 51일 차입니다. 녹음하는 오늘 51일. 51일.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죠? 역대 MBC가 가장 긴 파업일 92년도에 50일 파업이었어요. 50일 파업. 네. 오늘이 51일째니까 이제 MBC 파업의 역사를 새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때 50일 파업 그러면 그게 이제 노태우 정권 때고 그때 손석희 아나운서가 이렇게 잡혀가면서 수위의 그 사진으로 유명했던. 맞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러면 20년 전 일인가요? 딱 20년 전이에요. 20년 후에 그것도 노태우 정권이면 군사 정권 시절에 있었던 그런 언론 장악에 반발해서 했던 그 파업의 기록을 우리 나름대로 지금은 뭐 이렇게 문민 정부에다가 대통령 이렇게 민주주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지금에 와서 20년 후에 그 기록을 다시 갈아치운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보통 일이 아니죠. 물론 우리 각하는 절대 그러실 분은 아닌데 설마 군부 독재보다 설마 더 하실까? 아니 이게 그분이. 우리가 MBC 이렇게 노조 파업 역사를 과거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방송의 어떤 불공정성 이런 걸 가지고 파업을 한 게 96년이 마지막이에요. 아하. 그리고 지금 올해 네. 2012년이니까 이게 지금 16년 만인가요? 16년 만에. 네, 대단하죠. 16년 만에 다시 방송의 공정성 문제 네. 이걸 가지고 파업을 했거든요. 이게 역시 뭐 참 우리 각하는 절대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닌데 네, 대단하죠.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옛날 그 92년도 파업 당시에 파업 동영상을 네. 그 정리하던 한재희 선배가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그때 상황이랑 지금이랑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너무 어떤 똑같아. 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데자뷰. 92년 파업은 제게는 굉장히 득이 됐어요. 어떤 면에서? 그때 50일 파업하느라고 네. 신입사원을 안 뽑았거든요. 네. 그 제가 그때 93년 입사. 대학원 다니고 있어갖고 네. 92년에 시험을 볼 수 없었는데 볼 수 없었는데 네, 다행히 안 뽑고 이제 93년에 뽑아줘갖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92년 파업 덕에 입사한 분이 당연히요. 입사하신 분께서 그 고마움을 회사에 대한 감사함을 20년이 지나서 그 파업의 기록을 깨면서 몸으로 갚아주고 계시군요. 근데 이번에는 뭐 이번 파업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혜택 볼 사람이 없어요. 왜 다 계약직으로 다 뽑을 거거든. 공채 없다 그랬으니까 김재철 사장이 새로운 신규원을 또 쓰시고 계신 거야 김재철 사장께서. 그 한마디로 전국의 언론고시 준비생들 이 PD 기자 지망생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셨죠. 부르게. 저희가 지난주에 과연 이번 방송에 몇 명이나 참석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를 그렇죠. 표명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어요. 다행히 어제 7시간의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치고 경찰서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조사 받으시면서? 경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오해를 한 게 있었어요. 왜? 저를 조사하는 조사관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경찰을 마치 김재철 사장의 하수인인 것처럼 묘사하는데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
경찰은 중립적인데 왜 네. 그렇게 매도하시냐.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뜻밖이었는데 네. 7시간 동안 이렇게 조사받으면서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잖아요. 네. 7시간. 네, 아니 근데 뭐 무슨 조사를 할 게 7시간씩이나 중간에 초코파이는 못 먹었죠? 하도 많이 물어봐갖고.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약간 소동도 있었어요. 조사받다가 제가 점심을 안 먹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조사를 빨리 끝내려고. 조사를 빨리 끝내시고 네. 오후 집회 오시고. 내가 제안을 했어요. 점심을 먹지 말고 네. 그냥 계속 진행을 하자 그래갖고 그 양반도 점심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조사받다가 제가 카카오톡으로 우리 집행부에게 배고파요라고. 아니 그때 사실은 저희 집행부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고문을 하는구나. 아니 강지용 사무처장에게 밥을 안 먹이고 점심을 안 먹이고 그때 2시 반이었어요. 오후 2시 반까지 점심을 안 먹이고 이 신문하고 있는 건 이거는 밥고문이다. 이거는 물고문이나 뭐 전기고문보다 더 독한 걸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제 양반 조금 있다가 30분 내로 불겠다. 그러니까 우리 서늘한 간담회 1탄을 보고 한 거야. 그렇지. 우리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이 방송을 듣고 강지용 사무처장을 밥고문으로 혹시 간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근데 뭐 집회 현장에서 우리 장재영 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제 밥도 못 먹고 지금 신물 당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현장에 있던 우리 그 영등포 경찰서 이 정보과 형사죠. 집회 상황을 모니터하던 형사가 깜짝 놀라갖고 양손에 두유를 들고 경찰서까지 총알 같이 달려와서 왜 밥을 안 먹이면서 조사를 하냐고 따져갖고 제가 그게 아니더라고 해명하더라고 혼났어요. 아니 사실은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았어요. 다들 강지훈 사무처장이 알고 있는데 우리 그 장지훈 국장이 아직도 밥을 안 먹이고 이분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답니다. 그랬더니 전 조합원이 아니 그럴 수가 막 이러면서 다들 너무 안타까워했다는. 그건 오해였어요. 예. 경찰은 저에게 계속 중립적인 입장으로 조사할 거라는 거를 명확히 얘기를 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 김재철 사장의 행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골때려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저희가 열심히 저희는 조사를 받을 테니 그만큼 김재철 사장님에 대해서도 조사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요. 우리는 조사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받을 자세가 돼 있잖아요. 저희 그 서늘한 간담회 2화가 방송 나가고 나서 집사람에게 제가 한 소리 들었습니다. 꾸지람을 들었는데요. 집사람이 2화를 듣고 나서 아니 무슨 이 방송을 듣고 나면 숙박왕 김재철 사장의 간담이 서늘해져야 되는데 듣고 있는 집행부 가족들의 간담만 서늘해진다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난 2화 때 뭐 긴급 체포라든지 뭐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뭐 이런 얘기만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우리 집행부의 간담이 서늘해지는 얘기보다는 무조건 숙박왕 김재철 사장의 간담이 서늘해지는 얘기로만 토크 배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하나 할게요. 와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잠깐만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돈 걸자. 돈 걸고 아니 라디오 PD님들에게 우리가 나중에 그걸 받는 거야. 검증을 받는 거야. 누가 오늘 제일 독한 얘기, 진짜 이 방송은 들으면 숙박왕 김재철의 간담이 제대로 서늘할 것 같다라는 얘기 한 사람한테 우리 어떻게 10,000원씩 걸까? 10,000원씩 걸어서 4만 원 그 사람이 먹는 거야. 오케이. 3만 원 먹기. 오케이. 하우스비 10,000원 떼드립니다. 오케이. 하우스비 10,000원 떼드리고 그럼 3만 원 먹는 거야. 오케이. 자, 콜.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이용마 기자.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어젯밤에 아주 통쾌했어요. 뭐가? 그 전화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떤? 제가 어제 우리 집행부들이 다 회식하느라고 나갔었잖아요. 근데 저는 따로 약속이 있어서 약속을 갔다가 다른 일이 있어서 다시 이제 조합 사무실로 들어왔죠. 그때부터 우리 사무실 전화가 거의 막 불 붙듯이 계속 울려댔어요. 왜냐하면
어떤 인사가 트위터에다 올린 거야. 뭐를? 김재철 사장의 애첩이 있다. 애첩? 애첩이 있다. 금시초문인데? 금시초문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 52살에 무용수라더라. 무용수? 52살. 아 진짜. 아니 근데 그분은 저기 혹시 북한 방송 이런 거 너무 열심히 본 거 아니야? 무용수 이렇게 아끼시고 52살에 무용수를 아끼시는 분들은 북한 정권에 있는 그런 분들이지. 우리 김재철 사장님이 품위가 있지. 그러실 분 아니시잖아요. 더욱 더 깜짝 놀랐던 건 네? 이분이 트위터에 올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MBC 노동조합에 아 그래서 노동조합 사무실에다가 전화가 빗발쳤구나. 미치겠다. 아니 근데 아니 왜? 아니 노동조합에 전화가 계속 왔는데 아니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당연히 황당하지. 이제 모르니까 영문을 모르니까 이제 물어보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태 파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 순간 이제 번뜩 스치는 게 이거 잘못하면 노동조합이 완전히 덤태기 다 쓰겠다. 그렇지. 우리가 마치 이걸 뭐 소문을 낸 것처럼 이렇게 또 알려지면 우리 또 소송왕 우리 사장님이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용마 기자에게 소송 몇 건 거셨죠? 지금 형사 소송이 5건, 민사가 지금 3건인가? 3건. 예. 지금 현재 로서스코와 8건 소송 걸었는데 이것까지 8관 8관. 여기까지 걸리면 이건 안 되겠다. 채우겠는데? 깜짝 놀랐어. 여기까지 걸리면 이건 안 된다. 이거 지금 폐가 망신이다. 이거. 그치. 그래서 잽싸게 저 대책을 세웠죠. 자 일단 우리 트위터에다가 이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다. 근데 우리가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사장님이신데. 아니야. 근데 나는 사실은 이거를 얘기를 이제 듣고 이제 하는 생각은 그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우리가 1화에서 계속 물었잖아. 왜 그랜드 힐튼 증식당에 간 분이 회사에서 해명을 했어. 사모님이 아니라고. 그렇지. 근데 우리가 그때 제대로 뉴스데스크 1화의 숙박왕 편을 보면은 그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과 늘 같이 오신다 그랬어. 근데 사모님과 같이 온다는 건 둘이 온다고 했어. 사모님과 늘 두 분이 온다 그랬어. 근데 사모님이 아닌데 종업원은 왜 사모님이라고 봤을까? 이를테면 이분이 정말로 업무용으로 법인카드로 업무용으로 법인카드로 정말로 접대하는 자리라면 깍듯하게 모셔야죠. 이쪽으로 오시죠. 이게 아니고 사모님처럼 봤다는 건 왠지 편안하고 좀 다정스러울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걸 사람들이 보고 상상력을 발동해서 게다가 이제 주로 뭐 법인카드로 많이 산 게 샥스핀 뭐 좀 이렇게 해삼탕 남자에게 좋은 걸 드셨다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애첩은 사장님 그러실 분은 아닌데. 일단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봐야 되겠죠. 확인해봐야 될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 또 기자잖아. 기자적인 또 촉수. 이거 감각. 기자들의 촉수.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거 사장님 간담 서늘해지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서늘하지. 이게. 그거는 참고는 하세요. 어제 트윗을 띄운 그분께서 오늘 낮에 사실 무근이다. 그렇지. 사실 무근이다. 사과한다라는 트윗을 날리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그분도 감히 소송왕을 상대로 소송왕 김재철을 상대로 그런 그 실명 인증하고 트윗 날리기는 부담스럽거든. 아니 바로 소송했대요. 진짜? 소송 건다. 아니 지금 소장을 작성한다는 아니 근데 사실은 내가 보면 이거는 우리 소송왕께서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지. 이거 그렇지. 소송 거셔야지. 그동안 우리가 뭐 마사지 뭐 이런 거 가지고도 8건씩 소송 거는 분이 애첩이 있다는 트윗을 날린 사람한테 소송을 안 걸면은 이거는 괜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어. 나는 트위터를 쓰신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이거는 사장님이 소송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고 우리가 좀 덜 억울해. 안 그러면 우리는 너무 억울하잖아. 우리는 애첩이 때 이런 말도 안 했는데 소송을 벌써 8건씩이나 우리는 당했는데. 하여튼 뭐 요 애첩 얘기는 정말로 사장님의 간담은 좀 서늘해졌을 만한 서늘. 근데 나는 그 트위터보다 더 강한 게 그것을 진위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우리 이용마 기자의 기자 정신. 이용마 기자의 기자 정신이 무섭습니다. 전 기자. 참고로 저기 혹시 오늘 인사위원회 재심에서 해고 확정되지 않으셨나요? 오늘 확정됐습니다. 이제 저 MBC 호적에서 확실히 제적당했습니다. 호적에서. 아니, 지난번에 아니 우리 김재철 사장님 계실 때는 복직을 안 하겠다 했더니 역시 우리 사장님 항상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남자의 말은 뭐 문서보다 강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한테
당신 말에 책임을 져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화답하셨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합시다. 훌륭하신 분이라니까. 이용마 기자도 이용마 약속을 지켰으니까 공정방송 못하면 사원들이 나를 한강에 매달아 버리세요 했던 사장님의 약속도 우리가 지킬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떻게 좀 뭐 퍼포먼스를 할까 아니면 한강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가는 어떤 아니 근데 모실 때는 그냥 의자나 이런 데로 모시면 안 되고 관에다가 모셔야 돼. 관 속이 아니면은 절대로 사장실에서 내려오지 않겠다 했으니까 관에 모시고 우리가 한강까지 사원들이 떠매고 가는 퍼포먼스를 한번 합시다. 남아 이런 중천금이잖아. 수위가 좀 아니 이 정도 해야지 간담이 좀 서늘해지지 않을까? 이 정도 해야지 사장의 간담이 오늘 상당히 독하네 이거. 아니 우리 작정하고 안 되겠네. 하는 거니까. 나는 10,000원 잃었네. 자 아니 그러지 말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자 우리 지금 이용마 기자 센 거 하나 나왔어. 우리 아니면 우리 10,000원 이렇게 생겼어. 아니 그 얘기를 해버려서. 아니 사실은 저도 그 이야기를 다들 그거 하려고 다들 김재철 애첩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야. 내가 어제 밤 12시에 네이버 검색어 1위를 딱 보니까 1위가 이제 우리 김모 제철 사장님이시고 김모 제철 8위에 그 티 날리신 분이 그분도 이름이 난해하신 분인데 그분 이름이랑 올라있길래 와 네이버 검색어 1위에 올라가는 게 참 쉽구나. 이게 쉽지 않은 참 쉽구나 이게. 우리가 사실 그동안 이제 MBC 파업 홍보하면서 네이버 검색어 1위 한번 올리려고 그렇게 무지개를 썼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1위에 올라가다니. 아니 어제 그 바람에 어제 우리 기자회에서 이진숙 전 기자하고 그리고 또 문철호 보도국장 전 보도국장 두 사람 제명했잖아요. 그것도 검색 순위 올랐나? 이것도 따끈따끈한 뉴스였어요. 검색 어제 2위? 검색 2위 올랐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그 우리 사장님 애첩 얘기가 나오는 그 시간대에는 완전히 실시간 검색 순위에서 빠졌었다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김재철 애첩 1위 그 밑에 이진숙 2위 그러면은 뭐야 그러면 설마 거의 어제 그러니까 다음이나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서 10위권 안에 거의 뭐 MBC가 다 어제 도배한 거예요. 도배한 거네. 근데 뭐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어제 그 이진숙 기자 종군 기자로 유명했던 한때 MBC 기자의 동료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분의 제명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제 그 저희 24기 이하 그러니까 몇 년도 입사한 선배들이죠? 24기면 874번. 87년도에 들어왔던 선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맨 마지막 그 입사자까지 해서 모두 121명이 모였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115명이 제명에 찬성을 했고 6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그 6명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가 뭐야? 난 이준숙 기자의 뭐 뜻에 동의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약간 우리의 분풀이처럼 좀 비칠 수 있다. 우리가 김재철이 막 그 징계를 남발하는 것처럼 약간 우리도 역시나 김재철이랑 똑같은 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에 반대하신 건 아니에요. 반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거는 거의 만장일치 비슷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진숙 국장도 참 독하시다. 보통 보면 이렇게 직능단체에서 제명을 한다 그러면 알아서 자진 사퇴하고들 그러시는데. 자진 사퇴를 안 하고 그럼 끝까지 버틴 거지. 그러니까 제명을 당하셨겠죠. 제명을 당한 거지. 아니 비슷한 사례로 작년에 이제 MBC 그 시사교양국과 라디오를 고통에 빠지게 하셨던 우리 윤모 길령 국장님과 이제 이우용 국장님이 PD협회에서 이제 제명한다 그러니까 한 분은 자진 사퇴하셨고. 미리 자진 사퇴했어? 네. 물론 이제 우리 독한 이우용 본부장님은 끝까지 버텨갖고 제명당하긴 하셨지만. 근데 사실은 기자회 제명이라는 게 참 없는 일 아니야? 나 이거 처음 들어보겠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MBC 기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와우. 야 그러면 이번 그 파업을 통해서 많은 기록이 양산되고 있어. 진기록이 엄청. 이진숙 국장님의 이 기자 제명도 그렇고 파업 최장기 기록도 그렇고. 우리 사장님 또 저 삼선 사장이시잖아. 사상 그러게. 최초의 MBC 삼선 사장. 사상 최초의 삼선 짜장. 아니 왜냐하면 이분 고향이 사천이어서 집에 가면 사천 짜장. 사천 탕면. 집에 가면 사천 짜장, 회사 오면 삼선 짜장. 우리가 다 같이 부르기로는 웃기는 짜장. 만나면 왕짜증. 랩 나온다.
카카의 MB 클라우드. 각각께서 업로드하신 아바타들이 여의도 MBC에도 있고 KBS에도 있고 남대문에 갔더니 YTN에도 있고 경복궁 옆에 가보니 연합뉴스에도 있죠. 각각께서 자애로운 눈길 한번 주시면 정책 비판 기사는 잘려나가고 용비어청 가는 뉴스 첫머리에 빵빵 터지지요. 카카의 뜻이 대한민국 어디로든 이어지는 것, 그것도 저절로. MB 클라우드. 한국의 방송이 더 놀라워졌습니다. 네, MB 클라우드 아주 혁명적인 신상품인데요. 이 김재철 사장께서 이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MBC의 신기술 지금까지 계속 시험 단계에서 계속 구동을 해 왔었고 이제 계약직 기자 투입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생각했던 걸 모든 걸 구현해내고 있어요. 심지어 그러면 MB 클라우드가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거예요? 계약직 기자 투입으로? 이번에 한미 FTA 보도 우리 기자들이 완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한미 FTA가 그 시작되는 첫날 발효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점만 줄줄줄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지금 한미 FTA 놓고 찬반 양론이 좀 많은데 반대 의견도 꽤 있는데 그 논란이 많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만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어떤 기자분께서 그런 놀라운 또 우리 보도를 전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그런 말씀하시면 안 그러지 되지. 마세요. 아무튼 그 기자분께서 계약직 기자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1년 언제 계약직. 뽑은 거예요? 이번에 파업 기간 중에 뽑았죠. 아니 파업 기간 중에 우리 이제 기자들이 제작 거부하니까 이 경력직으로 뽑은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계약직으로 뽑을 때 뭐 어떤 그 직함으로 뽑은 거예요? 북한 전문 기자로 뽑았는데. 그러면 북한 전문 기자시면 이분이 그러면은 그동안 경력직으로 계속 북한 쪽에 대해서 뉴스를 많이 다루잖아요. 전혀 다루지 그러면 않으셨죠. 이분 뭐 하신 분인데? 대학원에서 북한 관련 학과를 수료하신 경력은 있으신데, 그거 북한 관련해 가지고 기사를 쓰시거나 뭐 그런 적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아니 근데 우리가 학력 기자가 아니고 경력 기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전공을 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그 방면에서 전문적으로 얼마나 일을 했느냐를 보고 뽑으니까 경력 기자지. 아니 그러면 그게 무슨 경력 기자야? 학력 기자지. 아니 그래서 우리 김연경 기자라고 계시잖아요. MBC 그렇죠. 그 북한 문제 전문 기자. 완전 북한 통이시죠. 북한 전문 기자가 아닙니다 지금. 그럼 전문 기자제를 예전에 잠깐 도입했다가 폐지를 하면서 그건 지금 북한 전문 기자가 아니세요. 아닌데 그런데 그 아주 20대의 그 경험이 일천하신 기자분께서 북한 쪽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뤄보신 경력이 거의 없는 분께서 오셔가지고 북한 전문 기자로 오셔가지고 근데 이상한 건 이분께서 이번에 FTA 한미 FTA 보도를 하셨다는 거. 아니 잠깐만 북한 전문 기자에게 한미 FTA 리포트를 시키는 건 또 이건 뭔가요? 이분이 보니까 경제 전문 케이블 채널에 있었네. 맞아요? 증권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나요? 그럼 이 경제 관련된 거라 한미 FTA 보도를 시키셨나? 아니 이번에 사실은 경력직 들어오신 분 또 얘기 들어보니까 교통방송에 이렇게 공무원이셨는데 환경 전문 기자로 또 이번에 입사하신 분도 계시고 그 부분에 경력이 어떤 경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한미 FTA 관련 보도 그거 관련 어떻게 도대체 그런 기사가 나갈 수 있게 됐느냐 제가 궁금해서 그 기자분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부장께서 그렇게 지시를 내리셨대요. 기사를 취재를 리포트를 소비자 입장에서 기사를 취재를 해서 기사를 소비자 써봐라. 입장에서 와인이 싸지고 레몬 값이 싸지고 이런 아름다운 그 소비자 입장에서 팍팍 와닿는 기사.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자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취재해서 그거를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한미 FTA만 한쪽 면만 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나온 거죠. 어찌됐든 이 한미 FTA 보도, 한미 FTA 보도가 한미 FTA 작년에 그
조약이 날치기 처리됐잖아요. 네. 그때 뭐 반대 시위 보도도 우리 회사에서 안 하고 사실은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있다 공방협 제기하고 그랬는데 회사에서 안 받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 협약을 이게 위반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한미 FTA 보도. 한미 FTA 네. 보도. 사실 이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회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수위를 올리면서 공정방송 협의회 열어라. 맞아요. 그다음에 해당 책임자들 문책하라. 네. 계속 요구하다가 회사가 끝내 안 받아서 결국 파업까지 가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들은 그때도 편파 보도 한쪽 보도로 했는데 지금도 한쪽 보도. 일관성이 있네요. 훌륭하시네. 아니 근데 제가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MB 클라우드. 계약직 기자이시다 보니까 1년 있으면 재계약해야 되는데 부장의 말을 거역할 수가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취재를 해라라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취재를 해야죠. 저희 기자들처럼 그런 일면만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계약이 안 되잖아요. 재계약이. 그러니까 나 고백 한마디만 해도 돼요? 나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간담이 너무 서늘해요. 왜? 어제 나 경찰서 가고 진술을 할 때는 이거랑 반대된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아니 조사관이 MBC에 있는 기자나 PD들 너무나 우수한 인력인데 이렇게 파업을 해버리시면 그보다 못한 대체 인력 투입되면 회사에 엄청난 업무상 손해를 끼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에 나는 발끈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 경력 기자들, 프리랜서 기자들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외주 프로덕션의 제작 능력 뛰어나다. 아 그럼 그렇게 대체 인력 투입해도 업무에 전혀 지장 없다. 회사 그러니까 우리 MBC 조합원들 지금 760명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데 파업에 동참해도 회사 전혀 문제 없고 뉴스 보도 아무 문제 없고 일밤도 뭐 별 문제 없죠. 뭐 외주 제작을 최초로 의뢰해서 나온 첫 코너가 1.1%. 1.7. 1.7%. 나 이거 사실 처음에는 중간에 점 하나가 위치가 잘못된 줄 알았어. 17%인 줄 알았는데 다시 봤더니 1.7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기사도 간담이 서늘하다니까요. 왜? 그렇게 강변했는데 나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 안 한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 안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대체 가능하다. 그렇지. 그렇게 경찰관 앞에서 강변하고 진술서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형만 거짓 진술로 그냥 잡혀가면 되는 거지 뭐. 대체 이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들은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 그렇지. 사람을 제대로 뽑아갖고 업무를 제대로 대체를 해야지. 맞아. 너무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조합원들이 대단하긴 대단하네. 아니에요. 이거는 회사의 음모야. 그치. 우리를 업무 방해로 몰기 위해서. 영창에 집어넣으려는 회사의 음모야. 일부러 프로그램 엉망으로 만들고 보도도 막 아니 15분짜리 만들고 지금 이래서 보면 1, 2월에 우리가 저 파업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광고도 별로 줄지도 않았어요. SBS나 저 KBS에 비하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편이야.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거 업무 방해 요건 성립 안 되거든. 그래서 일부러 이런 일부러 지금 그렇게 사장이 요 며칠 전에 역시 신모 원려 거품을 물었다면서요. 뭐라고? 우리 집행부 다 구속시킨다고. 그 이거 다 거기서 나오는 꼼수인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야. MB가 그렇게 사랑하는 종편에도 좀 도와주고. 그렇지. 일밤 저렇게 까는 동안에 우리 또 뭐 17, 18, 19 어쩌고 저쩌고 채널들 그래도 시청률 0.05%에서 0.06% 조금 올라갈 거 아니야. 형 근데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 형 제가 요즘 이렇게 파업하다가 좀 힘들고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취미 삼아 하는 게 뭐냐면 인터넷 검색창에 들어가서 종편 시청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종편 시청률 5글자만 딱 치면은 쫙 뜨는 기사를 보면은 스트레스가 쫙 풀리면서 100억 들인 뭐 한반도 시청률 1%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0%대 시청률이에요. 0.8, 0.9 나오고 결국은 한반도 조기종영 됐죠. 24부작이 18부작인가? 종편에 계시는 분들은 시청률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그러면 8%, 9% 말씀하십니다. 왜? 0을 빼세요. 0 항상 이야기하실 때 0을 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 앞에 한 자리 수를 빼야지. 그건 그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네. 우리 8% 나왔어. 우리 일밤 1.7% 나왔는데 17%인 줄 알고 우리 본 것처럼. 그 사장이 우리를 이제 구속시키려고 막 이렇게 엮는 게 보니까 본인이 당할 것 같으니까. 내가 사실 조합에서 배임죄로 걸었지만은 내가 뭐 배임죄에 대해서 알 게 뭡니까? 경찰 가니까 우리 경찰관 아저씨가 배임죄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시는데 배임죄가 뭐야, 형? 그래서 그러니까 막말로 이제 그 회사 돈을 유용을 한 건데 우리 윤리강령에도 그렇게 하면 혼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회사 윤리강령에도
이게 꼭 많이 한다고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에 7억 해야 걸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건만 걸려도 한 건만 걸려도. 야, 우리 사장님 간담 서늘해지고. 야, 요거 좋다 형. 요거 한 건만 걸려도 한 건만 걸려도 배임죄. 그럼 형 배임죄 형량은 뭐야? 우리 이런 얘기로 좀 우리를 좀 기쁘게 해줘. 그러니까 이 형량이 뭐야? 문제인데 배임의 정도가 이제 커지면 그러니까 유죄 판결 받는 거는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이제 빵에까지 넣으려면 이게 거기는 이제 7억이 중요하겠죠. 7억 중에서 과연 얼마나 해먹었는가. 호텔 좋아하시는 숙박과 함께 국립호텔 무상급식 가능해지는 건가요? 가능하죠. 아까 요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아니 이게 우리가 사실 뭐 고발을 했지. 고발 취소해도 이건 수사는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친고죄가 아니거든. 형사는 그렇대요. 형사 이건 별걸 다 알아요. 그런 거야? 그럼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내 불세출의 전략가로서 지금 판단을 해보건데 이 경찰 검찰이 꽃놀이패를 쥔 거야. 뭐해? 이게 제대로 수사를 하면 방금 그 우리 지웅 형 얘기한 대로 단 한 건만 있어도 이게 걸리거든. 근데 이게 제대로 어떻게 수사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제대로 수사를 하면은 당연히 이분이 우리 국립 호텔 가실 텐데 받으러 가시고. 그런데 지금 요즘 검찰하는 거 보면 알잖아. 아우 뭐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 MB 정부 하에서 우리 검사님들 지금 하시는 거 보면 내가 봤을 때 이건 큰 기대가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내가 볼 때는 우리 검사님들이 이거 바트 할지도 몰라. 뭘 가지고? 적당히 해주고 가서 이 법인카드 와서 좀 이렇게 그 반대로 할 수도 있어. 우리 사장님이 이 법인카드 쓰시기 좋아하니까 쭉 법인카드 좀 풀면서 적당히 좀 이렇게 해달라고 이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검찰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나는 이번에 이제 조사를 2번이나 받으면서 경찰을 신뢰하게 됐어요. 왜? 가능할 것 같아. 경찰은 우리가 이제 선의를 표명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이제 조사를 받는 대신에 경찰도 그 배임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할 것 같아요. 경찰 홍보 대사가 되어 주십시오. 아니, 나를 청장 버전이에요. 감안하고 들으세요. 나를 조사하는 조사관은 이 조사하느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경직된 표정으로 조사에 임했는데 그 옆에 있는 양반이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옆에서 파업 채널 M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 같아. 얘기가 너무 웃긴 거야. 우리가 만들고 있는 파업 채널 M을 즐겨주시고 있구나. 사실 법인카드 건 요거 하나만 놓고 봐도 정말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죠. 제철에게 법인카드가 없다는 건 주말에 특급 호텔에서 잘 수 없다는 것. 7억에 가까운 회사 공금을 이렇게 쉽고 통 크게 마음껏 쓰는 게 어렵다는 것. 때에 따라 법인카드를 명품 가방, 귀금속 쇼핑에 쓴다거나 혹은 고향 지역구 관리에 쓰기도 쉽지 않다는 것. 결국 제철에게 이런 법인카드가 없다는 건 사장할 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 네, 이 제철님의 법인카드 놀랍죠. 사실 이 법인카드 이 사용 내역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게 있어요. 그때 우리 얘기할 때는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건데 우리가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300만 원어치 공연 티켓을 사서 자기 친구에게 보내줬죠. 근데 그걸 처음에 이진숙 홍보국장이 변명하기로는 회사 기빈에게 선물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거 MBC에서 주최한 공연을 회사 기빈에게 선물한 거니까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알고 봤더니 회사 기빈이 고향 친구였어. 치과 의사. 제대로 뉴스데스크에서 나왔었죠. 저 성형외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 근데 나는 사실은 나중에 가만 생각 며칠 전에 이렇게 생각하다 좀 이상했던 게 우리 원래 왜 MBC에서 주최한 공연을 회사 내에서 원래는 살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 사내 할인. 할인해주지. 왜냐하면 MBC에서 맞아. 주최한 공연은 MBC에서 하는 행사는 하다못해 왜 전시회, 뭐 매직쇼 이런 전시회 같은 것도 우리가 전부 다 임직원 20% 할인 그렇죠. 행사. 임직원 네, 20% 할인 행사가 있거든. 근데 사장님은 굳이 이것을 20% 할인된 가격에 안 사고 인터파크에서 샀었단 말이야. 원 가격에 돈을 다 줬어. 뮤지컬 264를 횡령이네 배임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는 배임의 횡령인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저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정현주 사장이 KBS에서 배임죄로 걸려서 그때 MB 정권에서 잘랐을 때 그게 뭐였냐면은 원래 내야 될 세금을 다 안 냈다. 그래서 배임이었거든.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만약 세금을 냈다. 세금을 그렇지, 냈다. 안 그렇지. 내도 되는 세금을 세금을 냈다. 돈을 내서 회사에 냈다, 중요한 거는 KBS에 손해를 끼쳤다잖아. 네. 사실 이 양반도 정말로 그 표를 만약 사서 누군가에게 줘야 한다면은 임직원 할인 판매 그 사내에서 그 절차를 통해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걸 굳이 100% 돈을 다 내고 인터파크에서 사서 자기 고향 친구에게 보냈어. 나는 여기서 궁금한 거는 뮤지컬 264에 그렇게까지 해서 매상을 올려주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나 이거 좀 궁금하더라고. 갑자기 취재해봐야 되겠다. 갑자기 서늘해진다. 나는요. 아니 왜냐하면 나는 그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그 보내준 이 뮤지컬 264의 그 상품권 이 티켓을 받은 사람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굳이 이 사람이 300만 원어치 표를 보낼 거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면은 임직원 할인 판매 20% 할인 판매를 해서 사서 그랬는데 굳이 일부러 MBC 사장인 걸 알리지 않고 사내 이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고 인터파크를 통해서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뮤지컬 264의 인터파크 구매량 또는 그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건데, 아니, 뮤지컬 264가 뭐길래 드라마나 예능만 하는 줄 알았더니 취재 감각도 있네. 요거 살짝 한번 캐 보면 좀 사장님 간담이 써느라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건 추석 당일날 자기가 뭐 이마트 상품권 산 것만큼이나 이상하네요. 그치? 추석 당일날 이마트 상품권 200만 원치 상. 나는 요거 한번 우리 제대로 한번 짚어봅시다. 뮤지컬 264가 어떤 작품이길래 사장이 매출을 굳이 높여주려고 했을까? 요거 한번 나는 짚어보면 재밌을 것 같고, 우리 오늘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사장님의 별명 하나씩 지어드립시다. 이게 뭐냐면은 사장님이 지금 보니까 트위터나 이런 데 보니까 우리 사장님 별명이 너무 많아. 뭐 맨 처음 시작은 숙박왕, 그다음은 소송왕, 그다음 패션왕,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 나는 사장님 별명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장님이 법인카드를 2년에 7억 썼잖아요. 네. 2년에 7억 썼는데 한 달에 3천만 원을 썼거든. 자, KBS 김인규 사장, 똑같은 MB 낙하산 KBS 김인규 사장은 한 달에 500만 원, 법인카드 업무용 사용 한도가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KBS보다 6배를 썼거든. 자, KBS, MBC를 근데 동급으로 비교하는 건 억울해. 왜냐하면 KBS 직원 수가 매출은 뭐 서로 비교할 수가 없고, 저쪽은 시청률가 있고 우리는 이상이지. 저쪽 직원 수가 3배예요. 직원 수가 KBS의 직원이 MBC보다 3배가 많거든. 자, 회사 규모로는 3분의 1인데 법인카드는 6배 썼다는 거. 3 곱하기 6 하면 얼마? 18배.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김재철 사장을 김인규의 18배나 쓴 김재철 또는 김재철의 18분의 1밖에 못 쓴 김인규. 그래서 나는 18배 법인카드 사용한 사람, 그래서 18법사 18법사 김재철. 어때? 내가 오늘 새로 이렇게 헌정하고 싶은 우리 숙박왕의 새 별명입니다. 그냥 이해는 되지? 왜 18배인지. 발음은 너무 힘들다. 그냥 자막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게 팟캐스트라 자막 처리가 안 돼. 안 돼. 자, 그리고 또 우리 숙박왕께 새로운 별명 또 헌정해 주실 분. 우리 각하도 BBK부터 시작을 해서 무수히 많은 거짓말을 했는데 본인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사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딱 낙하산으로 왔을 때 내가 방송의 독립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그렇지. 내가 남자의 말은 문서보다 강합니다. 내가 안 지키면 한강에 매달아 버리십시오. 뭐 이래놓고, 그리고 또 그랬잖아. 작년에 우리가 공정방송협의회 할 때 그때 11.6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거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나와 바로 내 왼쪽에 있던
보도본부장, 전영대 오른쪽에 보도본부장? 있던 편집본부장 백종문 세 사람 함께 나가라고 후배들이 연판장을 돌리세요 그랬단 말이야. 진짜 그런 말을 했어. 근데 지금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잖아. 연판장 아니 우리 지금 연판장을 안 돌려서 그런가 이게? 연판장 이게 뭘 더 해야 되는 거야? 50일 동안 우리가 별짓 다 했는데 연판장을 안 돌려서 그런 것 같아. 이제 연판장을 돌려야 될 것 같아. 그거 우리 공정방송협의회 공식 회사가 만든 속기록에도 그 말이 있어요. 그래요? 내가 경찰에 그거 제출할 거거든. 진짜 그거 경찰에 형 제출해서 연판장 돌리고 나가라고 하라고. 아니 근데 이렇게 거짓말, 입만 떼면 거짓말, 라이어, 시건화 이렇게 라이를 또 하고 또 하는 사람은 우리는 또 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MB와 숙박왕 두 분의 이제 공통점이에요. 또 라이. 입만 뗐다 하면 거짓말인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숙박왕께서 사실은 최근에 우리 각하에게 그레이트 빅뉴스를 안겨드렸습니다. 자, 우리 사실은 숙박왕 김재철께서 항상 이렇게 각하를 위해서 복무한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오해이십니다. 이번에 김재철 사장님이 우리 각하에게 그레이트 빅뉴스를 안겨드렸어요. 뭐죠? 이게 뭐냐면 최근에 왜 청와대 불법 사찰 증거 인멸 건을 폭로한 장진수 씨 이거 최근에 막 음성 파일 나오고 막 난리 났잖아요. 지금 뭐 이거 가지고 아마 이게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은데 이 음성 파일을 공개한 곳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어떤 매체에서 공개했는지? 인터넷 매체 아닌가요? 인터넷 매체. 어디? 이털남. 아니에요. 이털남. 이털남.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 씨가 하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중배 씨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 방송이에요. 김종배. 이 팟캐스트 방송인데 이 김종배 씨가 이제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 음성 파일이 공개되고 처음으로 이제 특종을 터뜨린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김종배 씨가 누구냐면 손석희 시선 집중에 맞아요. 11년간 뉴스 브리핑 하신 분이에요. 11년간.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11년을 MBC에 계셨는데 이분이 나가신 이유는 뭐? 우리 김재철 사장이 이분 내쫓은 거죠. 그렇죠. 11년을 어떤 한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던 사실상 정규직이네. 정규직이고 사실은 11년이면 손석희 시선 집중을 같이 키워온 분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면 사실은 이분의 방송 노하우라든지 그동안 만나서 이렇게 했던 시사 평론가로서 만났던 사람들이며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 사람을 그냥 단칼에 그냥 자른 게 우리 재철이 형이고 이분은 나가서 그러면 손석희 시선 집중 못하니까 그럼 내가 그냥 팟캐스트나 하나 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이슈 털어주는 남자 이털남 팟캐스트예요. 네. 상당한 공헌을 했네 우리 사장님이. 아니 이게 사실은 빅엿을 날리는데 원래는 이 장진수 씨 이분이 이거를 사실 지금같이 언론 장악이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조중동에 이걸 가지고 가겠어요. 뭐 KBS, MBC 가져오겠어요. 안 되니까 어디에 가져가야 했더니 마침 딱 봤더니 이털남이 있는 거야. 가서 했는데 나는 보면서 야 이거는 우리 재철 형이 이분을 쫓아내줘서 특종하시게 만들어드린 게 아닌가. 하여튼 되게 재미난 그레이트 빅엿이 완성되었어요. 나비 효과네요. 나비 효과. 근데 사실 이런 빅엿을 나는 생각하면서 또 재밌었던 거는 우리 MBC 보도국 기자들이 붕괴해서 사실은 제작 거부까지 나서게 된 이유는 작년에 FTA 반대 낙곰수 콘서트에 갔다가 쫓겨났었던 사건 있잖아요. 정말 가슴 아팠던 5만 명, 7만 명이 모인 한미 FTA 반대 이제 낙곰수 콘서트에 갔다가 MBC 카메라 나가라는 거기에서 다들 상처받고 우리 뉴스의 현실이 이렇구나 그건데 저는 되게 진짜 재밌었던 게 바로 지난주 금요일 똑같은 여의도 공원에서 이번에는 진짜 수만 명이 비를 맞으면서 MBC 프리덤을 외치는 거. 이게 정말 짜릿했어요. 그 광경은. 그래요. 근데 이용마 국장도 그럼 김재철 사장이 잘랐으니까 나가서 그럼 MB에게 빅엿을? 오늘 그리고 이제 뭐 사장님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최고는 역시 김재철 애첩. 네이버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한 김재철 애첩이 될 것 같고 우리 이용마 기자가 3만 원을 먹으실 것 같습니다. 박수.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지난주 금요일 정말 추운 날 아직도 완전한 봄은 아직 오지 않은 그 날씨에도 비 맞으면서 와주셨던 시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모습
그 성원, 그 응원에 힘입어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즐겁게 싸워가겠습니다. 낙하산 퇴임 축하쇼 중에서요. 이은미 씨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바뀌어서 금방 못 알아보시네요. 반갑습니다. 이은미입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서로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 모이셨다는 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지금 무대 위는 보시다시피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악기들은 다 적고 있고요. 연주자들은 손이 곱고 있고요. 그리고 천정에서는 비가 새고 있어서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만 그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에너지 넘치는 음악으로 여러분들의 심장을 덮이고 계시니 저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But now they only block the sun. They rain and snow on everyone. So many things I would have done, but clouds got in my way. I've looked at clouds from both sides now, from up and down, and still somehow it's clouds and visions I recall. I really don't know clouds at all. Moons and Junes and Ferris wheel, the dizzy dancing where that you feel, as every fairy tale comes true. Have a look at love that way. But now it's just another show. You left and laughing when you go, and if you care, don't let them know. Don't give yourself away.
and still somehow it's love's illusions I recall. I really don't know love. I really don't know and fears I fell and cried to say I love you right out loud. The dreams and schemes can circus crowds have looked at life that way. Friends are Captain Strange. They shake their hands, they are accused, but something lost, but something scared.